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준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다 구금과 고문을 당했었던 광주 시민 5명이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원고 5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요.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41%에서 최대 58%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더 자세한 이유를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재판부는 이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전후해서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했었고 국가가 이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들의 저항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원고들이 옛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기에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5.18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 5.18 보상법은 위헌이다.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가 불법 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반헌법적 행위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부도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5.18 보상법 위헌 결정 이후 이 피해자들의 두 번째 승소 사례로 알려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이어 승소하자 피해자들은 집단으로 또 개별적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18 단체 측은 후속 입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걸 갖춰줘야 국가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상 조금 해준다고 해서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번 주 목요일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진행되죠. 올해 광주 지역 수능 수험생은 작년보다 656명이 증가한 17,034명인데요. 광주시가 안전하고 원활한 수능 시험을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에 나섰습니다. 와, 어쩐지 조금 추워졌다 했더니 수능이 정말 코앞이네요. 네. 오늘도 거의 지났으니까 네. 화수 목이면 지금 D-Day 3일 정도인데. 얼마 떨릴까요? 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소중한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길 응원하겠고요. 우리 광주시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네, 시는 우선 수능 2주 전부터 수험생들이 몰리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의 특별 방역을 또 합동 점검을 실시해 왔고요. 또 일반, 격리, 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 운영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시험장 2개 학교로 배정을 했고 확진자는 한 곳의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네. 또 이럴 때 되면 또 교통대책 꼭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는 수능 시험 당일에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먼저 장애인 수험생들의 이동을 위해 교통약자 전용 택시 180석대로 무료 수송을 지원하고요.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순찰차 70석대와 오토바이 6대를 활용해서 수험생의 긴급 수송을 지원합니다. 또 119 소방당국은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한 거동 불편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들에게 시험장과 자택을 왕복으로 수송합니다. 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각종 소음도 통제되죠? 네, 영어 듣기 평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 행사장, 또 차량 등의 각종 생활 소음이 통제되고요. 민항기 이착륙이 중지되고 전투기 비행 훈련은 시험 당일 전면 금지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배려 속에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준비하던 실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은요? 네,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주제는 동구밭 아시안 게임, 아시안 길 오징어 게임 여행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네, 오징어 게임 여행이라고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될까요?
네, 이번 프로그램은 오징어 게임존과 문화예술 체험존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오징어 게임존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또 달고나 만들기를 비롯해서 아시아 각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게임들을 진행하고요. 이 진행 상인들을 이기면 스티커를 받게 되고 이 스티커를 3개 모으면 문화예술 체험존의 체험 기회 1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체험존은 예술의 거리 내 다양한 공방, 예술 공간, 명인, 갤러리 등에서 각종 만들기 체험, 그림 체험, 명화 감상법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 목요일이면 이제 수능 끝나니까 우리 수험생들도 좀 이제 네. 오징어 게임에 좀 참여하면서 음. 즐겁게 좀 스트레스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화면 아래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보이시죠? 이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 사전 온라인 예약하실 수 있고요. 또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 온라인 예약자 300명에 대해서는 이 문화예술체험존 1회 체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요. 또 이번 프로그램 기간 각종 버스킹 공연, 또 체험 공연 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 그리고 우리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술의 거리에 모여서 모두 다 힐링의 시간, 치유의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